지난 시간에는 제가 토목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토목기사 못 따가지고 정말 다른 건 다 되는데 토목기사가 없어가지고 공사 시험에 응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3학년 1학기 때부터 4학년 1학기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토목과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세요. 자, 몇 페이지냐 하면은 10페이지 표면 장력과 모광고. 자, 1번 평균 압축률. 평균 압축률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파란 박스는 내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C는 자, 이걸 평균 압축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컴프레서빌리티의 약자야. 컴프레스 압축하는 거죠. 평균 압축률이라고 했으니까 컴프레서빌리티야. 자, 여기 보시면 V는 부피 변화량, 얘는 부피, 얘는 압력 변화량. 예를 들어서 내가 풍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힘을 이렇게 주면 압력을 가하는 거죠. 압력을 가하는 거. 처음에 있을 때는 제로인데 대기하겠었는데 내가 가했을 때 압력. 그럴 때 부피가 얼마만큼 찌그러들었는지를 압력 변화량분의 부피의 변화량으로 표시를 해요. 이걸 우리 요걸 압축률이라고, 평균 압축률이라고 하고, 자, 요거를 역수로 계하는 개념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최적 탄성 계수라고, 이게 elastic이라는 말을 써요. elastic. 자, 이게 elastic 평균 탄성률은 반대야. 이렇게 표기를 해요. 자, 일라스틱은 여러분들 요즘 그 화장품 선정 같은 데 보면은 이 피부가 다시 탄성을 찾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일라스틴, 샴푸인가 뭔가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자, 얘와 얘는 역수의 관계인데 얘는 평균 압축률, 얘는 최적 탄성 계수. 근데 파란 박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봐줘야 될 개념이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한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표면 장력. 자, 액체와 고체가 만났을 때 액체는 일정 상태의 평형을 이루고 있지만 액체 표면에서는 액체의 표면적을 작게 하도록 인장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말이 어려워. 그게 뭐냐 하면, 자, 이때도 공식이 하나 나오죠. 자, 표면 장력은 뭐냐 하면, 우리 모생한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물을 이렇게 내가 어디 컵 같은 데 따르게 되면 이렇게 생겨요. 표면이 이렇게 생겨요. 그죠? 이렇게 생겨요. 그때 보면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다가 얘도 이제 그 유리겠지. 유리가 이렇게 있으면 왜 그러냐면 이 유리에 있는 입자, 저 분자가 물 분자를 끌어당기는 거야. 끝에. 그죠?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걸 표면 장력이라고 해요. 요 힘을. 그래서 우리 인력은 끌어당기는 거다. 만유 인력이 없이 모든 것들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물방울의 표면 장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여러분들 고어텍스 같은데 그거 하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물방울 이렇게 쭉 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여버리죠. 그죠? 일대 보면 파란 박스는 물방울의 표면 장력 T는 4분의 P D다. 자, P는 물방울의 내부의 압력, 보통 압력은 프레스의 약자니까 프레셔. D는 물방울의 입경, 직경, 그 다음에 4는 왜 나왔냐 하면은 아마 부피에 대한 개념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 그 개념을 쓰다 보니까 살짝 하는 거야. 자, T는 텐션의 약자예요. 그죠? 그래서 T는 4분의 PD. 그 밑에 보면 나오죠? 우리 원의 단면적 어떻게 돼요? 2파이 R 제곱. 근데 요걸 D로 표현을 어떻게 해요? 파이 곱하기 4분의 D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R은 반지름일 때 얘는 지름일 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 장력을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모세반 현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모세반 현상이에요. 이게 반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힘이 더 세져요. 자, 모세반 아주 작은 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액체의 부착력과, 그러니까 액체와 액체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응집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리 글라스와 그 다음에 물 분자가 끌어당기는 걸 부착력이라고 해요. 그죠? 요 응집력보다 부착력이 크면 이 모세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세관 현상이 생겨요. 근데 나는 여기에 올라가는 요만큼의 H를 알고 싶어. H는 파란 박스에 나와 있죠? H는 어떻게 돼 있어요? H는 4t 코사인 세타 W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모르는 단어 없어. T는 아까 여기서 보여준 요 T가 들어가고, 자, W는 액체의 뭐라 그랬죠? 비중? 네, 들어가죠? 그럼 D는 직경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뭐 연직 표면 모방고도 마찬가지. 근데 보통은 이 문제가 자주 나오지, 여기에 두 개 위에서 봤을 때 두 개의 판이 있을 때에 물이 들어갈 때 얼마만큼 끌어당기냐는 이게 2자로 변해요. 그죠? 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유체 분류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저기 토목 건축, 그러니까 건설, 도시, 무슨 환경까지 포함해가지고 물은 비압축성 유체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 어떨 때 보면 비정상 유체라고도 하는데, 실제에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그 유체, 근데 기계공학이나 다른 기계공학 쪽에서 보면 또 물을 또 압축 유체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기는 완전히 압축 유체예요. 예, 그러니까 힘을 가하면은 그 부피가 줄어든다는 거 하고, 근데 물은 우리가 댐이나 아니면은 관수로나 개수로를 할 때는 보통 비압축성 유체로 저희들이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서도 짭수로 제가 문제를 먼저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2번 한번 읽어볼까요? 페이지 수가 12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에 보시면 뭐라 나오냐? 18도의 물을 처음 용적의 말은 부피라는 뜻이고 1%를 축소시키려고 할 때 필요한 압력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압축 계수는 라고 했죠. 그죠? 근데 얘가 1%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1%는 내가 여기 분모에 써주고 그 위에서는 이 퍼센테이지 단위가 붙으면 안 돼. 그거 얼마야? 0.019에 하나, 둘, 넷, 1%죠. 자, 그럴 때 0.01은 압력은 얼마냐? 근데 우리 압축률을 이걸 줬어. 이걸 얼마나 보냐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줘버렸네. 그죠? 자, 그러면 압력의 변화 dp는 얼마냐? 지금 너무 간단해. 얘를 잘 바꿔버리면 되죠. 근데 이걸 수계산을 할 수는 없겠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수계산 할 수 있는데, 요 수계산을 그 dp는 얼마냐라고 하면은 얘가 200kg per cm 제곱이다. 다행히 이 토목 기사에서는 이 단위를 조금 좀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해놨어요. 가 보면은 100, 나는 200, 반은 300, 나는 400이잖아요. 5가 밑으로 오게 되면은 천자가 2가 된다는 건 대충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위험 소지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페이지 지금 12페이지예요. 12페이지. 물방울의 지름 D, 표면 장력의 크기 T, 그리고 물방울 내외부의 압력 차를 델타 P라고 할 때 그 상관식이 옳은 것은 우리 배웠죠. T는 4분의 P 곱하기 D다. 그래서 나오면 답은 답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아니, 저기 두 개씩 있는 걸로 갑시다. 자, 6번.
보시면 온도 10도에서 물의 최적 탄성 계수가 최적 탄성 계수야. 근데 이게 C만 알아도 돼. 근데 그걸 역수로 취하면 되니까 E는 내가 얘기했죠. 아까 V분의 D, V분의 dP다. 계수가 얘가 얼마냐 하면은 2.0 곱하기 10의 4승이다. 왜냐면 탄성 계수는 조금 작으니까. 자, 1kg의 압력 증가에 대한 최대 결과는 얘가 1kg야. 얘가 1이야. 얘가 1이야. 얘가 1이야. 자, 그러면 얘는 구해낼 수 있죠. 얘랑 자리 바꾸면은 이 값을 구하라는 거야. 이 값을. 이 값을 구해내면 보통 보면 0.0005가 나오는데 5가 나왔으니까 다행이야. 근데 이게 6번 문제에서 다번과 라번 중에서 찍어야 돼.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설명하면 되지. 0.05만큼 증가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최대 압력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는 거죠. 왜냐면 압력이 증가하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죠? 감소. 압력이 증가하면 감소해요. 부피는. 그죠? 내가 누른다고 생각해봐. 풍선을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직경 0.15cm의 매끈한 유리관을 15cm 물속에 세웠을 경우 접촉각이 9도였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자, 요 공식 생각해내야 돼. H는 4t 코사인 세타 WD 계산하면 돼. 자, 그때 모사관 현상의 물의 높이는 단 코사인 9도는 다행히 이거 9도 나왔어. 근데 만약에 상대 계산기 들어가면 사인 코사인 안 나와요. 이건 다행히 여기에 코사인 9도는 얼마로 줬어.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도의 표면 장력은 요것도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직경 15cm였다. 직경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뭐지? 그 물에 우리 그거니까 물력이 어떻게 돼? 요거 비중은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얘 구해낼 수 있죠. 얼마만큼 높이가 올라가는지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데 그 공식을 무작정 외운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이해를 해야 돼. T가 뭘 얘기하는지. 근데 이게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아까 내가 이걸 elastic. 얘는 높이니까 height. 얘는 tension. 인장력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다이아메타. 자, 이 스몰 w는 우리가 알아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알면 이 값을 그냥 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0번. 액체와 기체 간의 경계면에서 작용하는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한 힘은 무엇입니까? 자, 액체와 기체 간에서 생기는 것들은 우리 아까 얘기할 때 요건 이제 조금 문제가 잘못되게 됐는데 고체와 내가 이렇게 고어텍스 같은 거 보면 물방울 이렇게 똘똘똘똘 굴러다니죠. 그죠? 대신에 기체와 이 물방울이 공기 중에 떠 있을 때는 응집력에 의해서 표면 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번에는 표면 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단위와 차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해 봅시다. 단위와 차원에 대해서 조금 빠른가요? 빠르면 여러분들 여러 번 보시면 되니까 뭐 상관없어요. 아이들 진도가 많으니까. 표면 단위와 차원에 대해서 14페이지 보시면 단위계는 이것도 약자인데 length, time, 그 다음에 mass라는 우리 절대 단위계가 있고, 자 length의 약자, length 우리 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시간, time, mass 질량. 그 다음에 공학 단위에는 자 공학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T. 자 우리 힘이에요, 그죠? 요거는 F는 MA라고 했어. 그죠? F는 MA라고 했어. F는 M은 뭐예요? M 그대로 오면 돼. 자 우리 얘는 길이를 시간에 제곱한 거죠. 그죠? 아 얘는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오잖아. 그죠? 얘가 뭐야? 그러면 절대 단위계하고 공학 단위계하고 내가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단위계로 바로 우리 들어가 봅시다. 단위계로 바로 들어가 보면 자,
표면 장력에 다니는, 이건 이제 홀수가 풀어봤어요. 표면 장력에 다니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표면 장력에 다니는 H 이고로 이렇게 나처럼 자주 써보면 이거 외워. D라고 돼 있죠. 그러면 단위를 생각하면, 자, 텐션 얘기하면 뭐야? 텐션 얘기하면 여기 보면 이게 전부 다 얘기하면 나는 자 이때 우리 표면 장력이 T지. T를 중심으로 다 넘겨버려. H. 얘는 단위가 없잖아. 얘는 단위가 없잖아. 그래서 이 높이는 어떻게 돼? L 뭐 될까? 자, 우리 비중의 단위는 뭐라고 그랬죠? 거의 없다 그랬죠? 그죠? 얘는 직경이니까 얘도 L. 그죠? 그 다음에 자, 우리 비중의 단위를 알아봐야 되는데 비중의 단위는 잠깐만, 저도 비계수식이랑 헷갈려가지고, 자, W는 얘가 또 문제네. 얘가 L의 3승분의 M에 요게 질량이니까 W가 곱하기 L분의 T에 제곱되는 거죠. 그럼 L 하나 떨어지고 2 떨어지고, 자 그러면 L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거는 시간 남으니까 단위만 생각하면은 잠깐만, 이게 L.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비중으로 들어가니까 단위가 있는 거네. W는 단위 중량은 n분의 L의 3승, 그 다음에 직경이니까 여기 L, 그죠?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L 떨어지고 한 남고 이렇게 떨어지면 남는 게 M 곱하기 L 되죠. 이게 그램 퍼 센티미터로 되는 거죠. 자, 그램 퍼 센티미터가 되면은 잠시만요. 나도 봐야 돼. 여기서 하나 외워야 될 게 있어. 그램 퍼 센티미터가 되면은 이때 표면 장력은 다인이라는 걸 써요. 다인. 그죠? 다인이라는 걸 써. 그래서 이게 표면 장력의 단위는 이렇게 나타내지만 결국은 요 말은 다인이라는 걸 쓴다가 바로 별표해야 돼. 네, 그래서 헷갈려서 미안해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힘의 차원을 MLT계로 나타내죠. 이거 아까 했죠? 힘의 차원을 MLT계로 나타내시오라는 거 했었죠? 아까 내가 힘은 여러분들 문과 학생부터 알 거 아니야. F는 LA, M은 M, A는 L 나누기 T의 제곱.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되게 쉽지. 이렇게 옵션. 이건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 T의 마이너스 2. 자, 요것도 자주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유체 내부 마찰 능력. 우리 마찰 능력 배웠죠? 마찰 능력이 전달 능력이에요. 타우라고 하니까 이제 아시겠죠? 타우는 그 단면 위의 수직인 y 방향의 위속 변화율에 비례하며 비례상수는 점선계수이다. 자, 점선계수의 차원을 맞게 표시한 것은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타우는 μ 곱하기 dy분의 du잖아. 이 거꾸로 다 보내면 되는 거야. 내가 얘는 뭐라고 해서 압력단위라고 그랬죠? 왜냐면 얘는 힘 나누기 면적 L의 제곱이잖아. 이쪽으로 오면은 자 dy분의 du가 되는 거지. 자, dy는 L 되는 거죠? 그 다음 위속은 뭐가 돼? 위속은 여기에 보면 L을 T로 나누는 거잖아. 그죠? 요거 정리하게 되면 M, L, -1, T, 되게 쉽다. 되게 쉬워.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7번도 한 3번 나왔네. 왜냐면 2002년도 나왔고 11년도 나왔고 18년도 나왔고 98년도 나왔으니까 되게 점성계수의 차원으로 오른 것은 다. 그럼 그냥 풀겠는데 다. MLT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나 나오면 계속 이런 거 문제가 반복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자, 점성계수를 공학단위로 표시한 값은 왜냐면 이대로 딱 적어놓죠. M은 뭐야? 킬로그램. 얘는 L은 뭐야? 센티미터. 얘는 뭐야? 세컨드. 그 초단위로 집어넣으면 딱 되는 거죠. 그죠? 답은 A 나누기 98 킬로그램 per 센티미터. 그 다음에 미터 제곱. 예. 그렇게 해서 점성계수를 공학 단위로 표시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공학 단위로 표시를 하라고 그랬잖아. 공학 단위. 내가 저거는 절대 단위로 표시하는 거고 공학 단위로 내가 뭐라고 했어? F 값이 들어가야 되죠? 자, U는 이게 LMT 단위로 표시하는 거야. 절대 단위로. 표시했죠? 그죠? 자, 공학 단위로 표시하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자, LFT로 표시하면은 얘는 A 나누기 980. 왜 980이야? 왜 9.8m per sec인데 얘가 980으로 들어와야지. 하나, 둘, 셋 해서 동그라미 하나 들어가서 980g per sec per 센티미터 제곱이죠. 세크 있었는데 하나 더 들어가야 되지. 자, 센티미터 제곱이죠. 요게 LFT 공학 단위를 표시를 한 거죠. 그죠? 자, 정리를 하면은 여기에 미터 들어가는 것을 요 정리하면은 사실은 요만큼만 가져도 풀 수 있어. 왜냐면 킬로그램 정도만 돼 있어도 얘는 풀 수 있는 킬로그램 어떻게 돼? 얘를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98A의 킬로그램. 왜냐면 얘는 그램 단위고 그다음에 킬로그램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쪽이 뭐냐? 가나가 전부 킬로그램으로 풀어야 돼. 킬로그램 세크 퍼 미터의 제곱. 센티미터는 자 100cm가 1미터이기 때문에 100을 계산하면 여기에 98이 나온다. 차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9번도 3번이나 벌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 자, 다음 물리량에 대한 차원으로서 옳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밀도는 뭐야? 무조건 부피로 들어가야 되죠? M 나누기 L의 3승 돼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밀도는 M 나누기 매스를 뭐로 나눈다? 부피로 나눈다. 부피는 길이의 3승이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 13번. 밀도 1.5g per cm 3승을 LFT로 나누면 공학용 단위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 그램 per 세크의 좌승 나누기 센티미터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LFT라는 거에 변화시키는 건 매개체가 뭐가 되면 요놈이 돼. 얘를 뭐로 바꿔버리면 돼? F는 M 곱하기 L의 T의 제곱으로만 계산해주면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그래서 13번은 13번은 980분의 1.5g per 세크의 제곱 나누기 센티미터의 4승. 근데 이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접근해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문제는 풀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14번. LM계로 나타낸 차원에서 좀 옳은 것은 자, 동점승계수 어쩌고저쩌고. 동점승계수는 한번 해볼까요? 이건 이제 총체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3번이 나왔는데 여기 14번만 좀 한번 해보고 이번 시간 마치기로 해요. 표면 장력은 다인이에요. 다인. 자, 무는 뮤 나누기로 오라 그랬어. 그죠? 자, 우리 뮤는 아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자, M을 L의 마이너스 1승, T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론을 아까도 했죠? M을 L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했어. 그죠? 그럼 얘하나 빼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2승 나오지. 자, 계산하면 M은 필요 없어지고. 자, 단위는 L의 제곱분의 밑에 있는 위로 올라가니까 L의 제곱분의 T의 마이너스 1승.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대로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E라고 에너지는 FL이다. 이게 뭐냐 하면 힘을 줘서 거리를 얼마만큼 이동을 시켰을 때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FL이야. 자, F는 내가 뭐라 그래서 MLT의 마이너스 2승 L. 그러니까 어떻게 돼? ML 곱하고 L의 제곱 T의 마이너스 2승. 자, 표면장력은 아까 했어요. 표면장력은 어떻게 돼? 표면장력 T는 MT의 마이너스 2승. 자, 힘은 F는 요거. 그래서 틀린 거 14번은 라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기출 18페이지부터 기출문제집 예상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를 짝수로 나누든 홀수로 나누든 여러분들이 한번 다 풀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한테 술 사러 오실 겁니다. 이거 꼭 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수역학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수역학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 경영 분석에서 토목기사 예산을 약 한 10%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챕터이기도 해요. 그죠? 다음 시간에는 정수역학, 정수학부터 페이지 24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